당신은 지금 자산이 하룻밤 사이에 3억 원 증발할 수 있는 절벽 끝에 서 있습니다. 2026년 5월 10일 그날이 오면 이 나라 모든 다주택자의 운명이 바뀝니다. 부동산 세금, 이제 공부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2026년 1월 9일 정부가 발표한 경제성장 전략에서 한 가지 내용이 빠졌습니다. 바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연장 언급이 빠졌다는 점 때문에 시장은 종료 가능성을 기정사실로 보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5월 9일까지만 중과 없이 집을 팔 수 있고 5월 10일부터는 기본 세율의 20%포인트에서 30%포인트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지방소득까지 합치면 최고 실효세율이 82.5%까지 치솟습니다. 양도차익 10억 원 중 8억 2,5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겁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3주택자가 집 한 채를 팔아서 10억 원의 양도차익이 생긴다고 가정해 봅시다. 5월 9일까지 팔면 기본 세율 6%에서 45%가 적용되어 대략 4억 원에서 4억 5천만 원 정도의 세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5월 12일 이후에 팔면 여기에 30%포인트 가산세가 붙어서 최고 75%의 양도세율이 적용되고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82.5%입니다. 세금이 8억 원이 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 차이로 3억 5천만 원에서 4억 원이 더 나갑니다. 강남 아파트 소형 한 채 값이 하루 만에 증발하는 겁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던 시기, 매도 시점을 하루 이틀 잘못 잡아서 수억 원의 세금을 더 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하루만 빨리 팔았어도 하는 후회의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그 악몽이 다시 시작되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다주택자들이 5월 9일이라는 데드라인 앞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계약만 5월 9일 전에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으려면 5월 9일까지 잔금을 완료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날짜만 찍어 놓는다고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양도일은 보통 잔금 청산일이 기준이고 경우에 따라 등기 접수일이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2025년 10월 15일 대책으로 묶인 이 지역에서는 계약 후 잔금까지 최소 2개월에서 3개월이 걸립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고 실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1월 중순입니다. 5월 9일까지 남은 시간은 약 4개월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집을 팔려면 사실상 2월 말, 늦어도 3월 초까지는 계약을 완료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미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병탁 신한은행 전문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곧 일몰이 도래하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부활한다고 기정사실화하고 움직이는 게 맞을 듯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양도세 중과가 부활하면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지도 보유하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팔자니 세금이 너무 많이 나가고 들고 있자니 보유세 폭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6년 보유세는 얼마나 오를까요? 2025년 12월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6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로 동결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세가 올랐다는 겁니다. 현실화율이 같아도 시세가 올랐으니 공시가격은 자동으로 오릅니다. 2025년 12월 17일 발표된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보면 서울의 경우 4.5% 올랐고 용산구는 6.78%, 강남구는 5.83%, 서초구는 5.41% 상승했습니다. 이게 보유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볼까요?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구 차 111곱미터 기준으로 2026년 공시가격은 43억 7,800만 원입니다. 이 집의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쳐서 2,647만 원입니다.
2025년과 비교하면 42.5%가 올랐습니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뷰 78제곱미터는 보유세가 1,599만 원인데 이것도 전년 대비 32.8% 증가한 겁니다. 1년 사이에 보유세가 30%에서 40% 이상 오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강남 3구와 마용성, 그러니까 마포, 용산, 성동 지역의 경우 보유세 상승률이 10%에서 15%까지 예상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산구 가럴동 다가구 주택은 보유세가 332만 원에서 373만 원으로 41만 원, 그러니까 12.3% 증가했습니다. 송파구 송파동 다가구 주택은 437만 원에서 477만 원으로 40만 원, 9.2% 올랐습니다. 여기서 잠깐,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특기가 딱 하나 있다는 걸 아십니까? 바로 공동명의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명의 구조에 따라 공제 방식이 달라집니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는 12억 원을 공제받습니다. 그런데 공동명의는 1세대 1주택 12억 공제 방식을 쓸지 아니면 공동명의 특별로 인별 공제를 쓸지에 따라 유불리가 갈립니다. 일반적으로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면 1인당 9억 원씩, 부부 합산 18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24억 공제처럼 단정하면 안 됩니다. 실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공시가격 16억 원짜리 1주택 아파트를 단독 명의로 보유하면 16억 원에서 12억 원을 빼고 4억 원에 대해 과세됩니다. 종부세는 약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부부 공동 명의로 하고 인별 공제 방식을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각자 8억 원씩 보유하는 셈이 되고 1인당 9억 원 공제를 받으니까 둘 다 과세 표준이 0원입니다. 종부세가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공시가격 18억 원 이하의 주택이라면 공동명의 인별 공제 방식으로 종부세를 0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경우에 공동명의가 유리할까요? 아닙니다. 공시가격이 아주 높은 고가주택의 경우 단독명의의 세액공제 혜택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와 보유 기간을 합산한 공제율이 40%에서 50%를 넘어간다면 고가 주택일수록 단독명의가 유리합니다. 공동명의로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증여세가 나옵니다.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공제되지만 그 이상은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게다가 취득세도 발생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 시가 표준액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으면 취득세가 12%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명의는 처음 집을 살 때 계약금 10%만 납부한 시점에서 설정하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중도금을 여러 번 납부한 후에 명의를 변경하면 증여세와 자금 출처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지금 시점에서 다주택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5월 9일 전에 급매로 팔거나 증여를 하거나 아니면 버티는 겁니다. 그런데 버티기 전략은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정부가 2026년 하반기에 추가 세제 개편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6월에 지방선거가 있고 7월에는 정기 세제 개편이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라는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인데 문재인 정부 시절 세웠던 로드맵대로라면 2026년에는 80.9%, 2030년에는 90%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만약 현실화율이 90%로 올라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 233제곱미터에서의 보유세는 현재 5,941만 원인데 8,736만 원으로 47% 증가합니다. 거의 3천만 원이 더 나가는 겁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현재 60%인데 이것도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율을 건드리지 않아도 이 비율만 조정하면 사실상 증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다는 것도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 적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주택자라면 똘똘한 한 채로 압축하는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여러 채 분산 보유보다는 상급지 한 채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선매도 후매수 전략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기존 주택을 먼저 팔아서 비과세를 확정짓고 그 자금을 모아서 상급지로 이동하는 겁니다. 과거처럼 일시적 이 주택 비과세를 활용한 갈아타기는 토지거래 허가제와 각종 대출, 세제 규제 때문에 난이도가 너무 높아졌습니다. 매도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입지, 수익률, 세금입니다. 입지가 애매한 주택, 임대 수익률이 낮은 주택, 보유세 부담이 큰 주택부터 정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특히 지방주택 세 채를 애매하게 유지하다가 파산 위기를 겪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방은 매매도 안 되고 임대 수익도 낮고 관리비만 나가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습니다. 차라리 서울 강남권 소형 아파트 한 채가 지방주택 3채보다 낫다는 게 시장의 평가입니다. 그렇다면 증여 전략은 어떨까요? 2025년 12월 서울 집합건물 증여가 1051건으로 3년 만에 월 1000건을 돌파했습니다. 전월보다 46.6%, 전년 동월보다 70.9% 증가한 수치입니다. 2025년 연간 증여 건수는 8,488건으로 2024년보다 29.6% 늘었습니다. 왜 증여가 급증했을까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가능성 때문입니다. 팔면 세금이 많이 나갈 수 있으니까 자녀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증여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그 이상은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세율이 10%에서 50%까지 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게다가 조정 대상 지역의 시가 표준액 3억 원 이상 주택은 취득세가 12%입니다. 부담부 증여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택에 대출이 있을 때 그 대출까지 같이 넘기는 겁니다. 대출 부분은 양도로 보고 나머지만 증여로 봅니다. 양도세와 증여세를 분산시킬 수 있지만 계산이 복잡하고 자칫하면 세금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이 필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지할 것인가 폐지할 것인가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등 여러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이후 규제가 강화되면서 신규 등록은 사실상 막혔고 기존 등록자들도 의무 임대 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의무 기간 중에 매도하면 추징당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의무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혜택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의무 기간이 1년 이하로 남았다면 채우는 게 낫고 3년 이상 남았다면 추징을 감수하고 5월 9일 전에 파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상생 임대주택 제도도 있습니다.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6년 말까지 적용됩니다. 단 조건이 까다롭고 신고를 해야 하니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보유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해 보유세를 내야 합니다. 만약 다주택을 정리할 계획이라면 5월 말까지 등기를 완료해야 보유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루 차이로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도세와 보유세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세금은 계속 변합니다. 2026년 하반기에 나올 세제 합리화 방안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입니다. 취득세와 양도세를 낮추는 대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올리겠다는 겁니다.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원칙입니다. 거래세가 높으면 거래가 막히고 보유세가 낮으면 묵혀두기 때문에 보유세를 올려서 유통을 활성화하겠다는 논리입니다. 문제는 보유세 인상이 정치적으로 민감하다는 겁니다. 2024년 기준으로 60세 이상이 낸 종부세가 57%입니다. 고령층이 많이 낸다는 이야기인데 이들은 소득은 없는데 집값만 올라서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우스푸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6월 지방선거 전에는 자극적인 정책을 내놓기 어렵습니다. 선거 후에 본격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5월 9일 데드라인을 염두에 두고 매도할 주택이 있다면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합니다.
2월 말, 늦어도 3월 초까지는 계약을 체결해야 잔금까지 여유 있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공동명의를 고려한다면 증여세, 취득세, 종부세를 종합적으로 계산해 봐야 합니다. 공제 방식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니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셋째, 똘똘한 한 채 전략을 실행한다면 입지, 수익률, 세금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애매한 지방주택이나 수익률 낮은 빌라보다는 서울 강남권, 마용성 같은 상급지에 집중하는 게 유리합니다. 넷째, 보유세 과세 기준 1인 6월 1일 전에 불필요한 주택을 정리하면 올해 보유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루 차이가 수백만 원을 좌우합니다. 다섯째, 임대사업자라면 의무기간과 혜택을 따져서 유지할지 폐지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의무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면 채우는 게 낫고 오래 남았다면 5월 9일 전 매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여섯째, 상생 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면 거주 요건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말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일곱째, 세제 합리화 방안이 나오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현실화율 인상, 공정시장 가액 비율 조정, 세율 변화 등을 주시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세금은 일주일, 한 달 차이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 달라집니다. 5월 9일 잔금, 공동명의, 똘똘한 한 채 압축, 이 세 가지가 2026년 부동산 절세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부의 재편이 시작됩니다. 준비된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세금은 피할 수 없지만 줄이는 것은 실력입니다.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지금 바로 움직이십시오.